중에서 누가 오셨죠? 아, 네네. 과장님, 네. 영화가 없어서. 네, 명함 저번에 드렸잖아요. 아, 그러니까. 오늘 조합에서 누구?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저번에 통화하셨죠? 예, 예. 네네. 예. 저희 교육자입니다. 시행사 쪽이신가요? 여기는? 아니요, 조합에 도시 설계하시는 회사입니다. 네. 근데 저희 많이 봐주고 계셔가지고. 같이 그냥 오신 거예요? 네. 의원님 저쪽으로 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은데. 네네. 제가 이쪽이 다 들어가서 앉으시죠. 학부모님 쪽에 비대위 쪽에서 비대위원장님이랑 또 네. 누가 오셨는 거죠? 혹시? 각자 소개, 이사님. 각자 소개 두시거든요. 일단은 그러면 시작하면서 서로가 소개하는 걸로 제가 예. 누가 오셨는지 제가 미리 좀 알고 있으면 좋은데 정확하게 잘 몰라서 과장님께서 노천은 과장님께서 지금 문을 좀 닫아주시겠어요? 윤천은 과장님께서 진행을 좀 하시면 좋은데 지금 상황이 우리 팀장님 상황이 윤천은 과장님 어떤 상황이라고요? 말씀 좀. 비공개 관련해서 출장 중이시라서 이제 제가 대신 오늘 사회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방역 수칙에 의하면 실내 공간에서는 49명이죠? 팀장님? 네. 49명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마스크 착용 잘 해주시고 뭐 각자 궁금한 상황들 서로가 공유하고 또 전체적으로 오해하지 않고 또 왜곡되지 않는 선에서 서로가 좋은 합의를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뭐 최종적인 결론이 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문제가 또 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또 이런 자리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고 또 정확하게 소통하면서 잘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 뭐 오늘 좀 제가 임시로 진행하게 됐는데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영권 관장님입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하시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나오신 팀장님부터 간단히 소개를 좀 먼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과 지도단위계 팀장 이기성입니다. 옆에 중관님도. 신흥 담당하고 있는 박준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과장님 와주셨는데 인사 좀. 네. 옆에 팀장님. 팀장 이유정입니다. 옆에 팀 고출중학교 담당 신덕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조합에서도 와주셨는데요. 네. 조합. 조합에서 나왔습니다. 충무에서 원기입니다. 네. 옆에 계신 분. 예, 저는 신고육직을 담당하는 유격사 차관입니다. 네. 우리 학부모님들 많이 오셨는데요. 간단하게 우리 비대위원장님께서 먼저 소개해 주시고. 각자 소개하는 거는 저는 신곡초등학교 학부모위원이고 지금 이제 중학교 이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성일입니다. 네. 저는 신곡중학교 운영위원장 조성훈이라고 합니다.
이 순서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시국중학교 운영위 홍미입니다. 네. 네, 시국중학교 부위원장 조혜입니다. 보름초등학교 운영위원장 한기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신곡중학교 학부모회 부회장 양희진입니다. 네. 신곡중학교 부회장 임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름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고경욱입니다. 네. 시간을 지금 2시입니다만 시간을 좀 정해놓고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일정들이 다들 있으실 거라고 보고요. 저도 마찬가지 그렇고요. 길어지면 조금 더 시간을 갖고서 얘기를 하고요. 3시 반에는 마무리가 그 전에 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료는 이거는 우리 스태프에서 팀장님이 갖고 오셨나요? 네? 네. 팀장님께서 대략적인 회의 자료 브리핑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신곡중학교 조직 관련해서 자료를 좀 만들었고요. 현재 우선 중학교인데 초등학교가 5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는 이제 3개소가 있으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는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는 고천중학교하고 신곡중학교가 있고요. 상산중은 아직 개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배정 원칙은 교육청에서 지시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초중 교육과 시행령 68조에 따라 중학교는 학군으로 운영되며 고천중학교는 고천중, 신곡중, 상산중은 초등학교 절정 학군대 3개 심화에 따라 진행하고 경합시 추천에 따라 이제 배정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입법의 경우 과학적 시집생을 거주지 인근 중학교로 배정하기 위해 우선 배정 구역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구역 내 학생은 구역의 학생보다 우선 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1년도 김포시 중학교 입학 배정 지침에 따라 우선 배정 구역 거주지로 신곡초 학부와 오른초 학부가 설정된 상태입니다. 현재 신곡 입주 공동주택 현황으로는 KSM 파밀리 1단지, 2단지가 있으며 3단지는 아직 분양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1단지, 2단지 해서 세대수로는 2255세대하고 1872세대, 전세대 수로는 2004세대와 1872세대가 있으며 학생 수로는 초등학생이 1219명, 신곡 1219명이 있고 중학생으로는 이제 신곡중으로 이제 257명, 고천중으로는 58명이 이제 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이에요? 이상입니다. 네. 회의 자료 대략적으로 브리핑 해주셨고요. 오늘 논의의 핵심은 다들 이제 미리 공지가 돼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실 거고요. 제가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각각 기관마다의 입장들,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하고 계신지 말씀을 좀 들어보고, 이것에 대한 또 궁금한 점들 또 질의하시고 주고받고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행을. 일단은 저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신곡 6지구에 대한 학교 문제, 특히 과밀학급, 과밀학교, 정상적인 어떤 아이들의 학교 교육에 있어서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또 개발로 인해서 아파트 공동주택이 만들어지고 또 입주하시는 것에 의해서 아이들의 교육 환경들이 점점 전과 다르게 좀 좋지 않은 환경으로 바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각함을 좀 느껴서 다들 걱정을 좀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학부모이기도 하고요. 2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친 경험도 있고 또 현재도 교육과 관련돼 있는 공부도 계속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굉장히 좀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김포의 미래이기도 하고요. 그 아이들의 교육 환경들은 나중에 커서 긍정적으로 의미 있게 이제 나타나야 되는데 이제 과밀학급이거나 교육 환경이 좋지 않으면 그 아이들의 어떤 교육적 부실로 인해서 여러 또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아마 우리 어른들이 좀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나 다른 지역과 또 다른 지자체와 비교가 된다면 이건 또 우리 지역에 우리 기성세대가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나 이제 구체적으로 강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포 고촌은요 학교가 이제 중학교가 3개밖에 없습니다. 신곡중학교, 고촌중학교, 그 다음에 향산리에 초중통합학교가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거리상으로 보면 486돌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신곡중학교와 고촌중학교가 있습니다. 또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데 향산리에 초중통합학교가 있는데요. 특히나 지금은 인구가 밀집되고 있는 곳이 486돌 중심으로 해서 서울 방향으로 보면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신곡 6지구가 있는데 캐파 1단지, 2단지, 그 다음에 이제 곧 3블럭이 또 개발되기 직전입니다. 1302세대로 알고 있어요. 1302세대가 또 들어오게 된다면 학교가 그쪽 지역은 딱 하나가 있는데 신곡중학교가 얼마 전에 교실이 부족해서 고촌중학교와 신곡중학교 8개 교실 각각 증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신곡 6지구의 인구 유입 때문에 3블럭 개발 때문에 1302세대가 들어오게 되면 신곡중학교는 또 증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놓여져 있는데 이것이 증축을 8개 교실 했는데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합리적으로 우리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 교육 환경들을 부실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점들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서 각 기관에서 준비를 꼼꼼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 입장들을 서로가 공유하도록 하고요. 또 궁금한 점들은 서로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기관마다 또 접촉들 하실 텐데 이런 자리 전체적으로는 처음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가 자꾸만 이설들이 생겨요. 정설이 아니라 다른 얘기들이 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더 우리 많이 패어지기 전에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누가 먼저 얘기를 좀 할까요? 교육청에서 일단 먼저 교육에 가장 주체가 되고 주관을 하고 계시니까 교육청에서 대략적으로 현황도 좋고요. 앞으로의 어떤 일정도 좋으니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모두 발언을 좀 드렸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아까 제가 이제 행정과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잘은 모르실 겁니다. 교육청에 이제 과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교수 파트고 이제 신고중학교 학교 정치기나 이런 파트를 맡고 있는 행정과장입니다. 전에 한번 이렇게 뵀었고요. 사실은 오늘 여기 모임에 오는 거를 어떤 내용으로인지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냥 신곡지구 회의를
해서 그런 협의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좀 교육청에서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학부모님들과 만남이 필요하다. 거기까지만 얘기 듣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전에 계셨던 분이시고 오셨던 분이시고 또 학교 다 운영위원님들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신국중학교 문제는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가 학생이 적정 규모로 보니까 학생 수가 뭐 30명 이하로 뭐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아시다시피 지금 김포는 개발이 뭐 엄청나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신골 육지구뿐만 아니고 지금 향산에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지역이 좀 개발이 되는데 우리가 한강 신도시처럼 애초에 이렇게 그 개발 계획이 이렇게 큰 택지가 개발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학교 수를 정해서 그렇게 하면은 아마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렇게 소규모로 개발이 지역이 이렇게 분산되고 한쪽에 치우쳐서 개발이 되다 보면 학교가 이렇게 중첩이 되기도 하고 또 멀리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많습니다. 지금 신국지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많은 그런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또 제가 인사를 말씀드린 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제 학부모님이랑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기보가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이따 다시 네, 그렇게 일단 말씀. 네. 그리고 뭐 조합에서 또 얘기를 하실 게 있으면 뭐좀별 할 얘기는 없습니다. 뭐 하실 말씀 많이 있으신 것처럼 저번에 저랑 통화할 때 이런 자리도 만들어 달라고. 의원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합에서는 관여하는 건 아니라는 걸 네. 지난번에 이런 자리 만들어 달라고 저한테도 통화할 때도 좀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자리 만들어 달라고 그런 적은 없고요. 뭐 이렇게 같이 모이시게 되는 얘기를 나누시라고 그런 거지 뭐 제가 거기서 그렇게 한 건 없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그러면 잘못 들었나 보네요. 그래서 그런 미스가 생긴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뭐. 제가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신곡중학교 운영위원장이고요. 우선 첫 번째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이 모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좀 많이들 놀랐어요. 저희는 그냥 주체는 지금 신곡 중입니다. 근데 저희는 신곡 중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방법 얘기 정확하게 들은 게 교육청 입장에서는 없었고 저희 행정실장이라든지 저희 교장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계속 피드백을 계속 저희가 요구를 해왔었고 근데 뭐 정해진 게 없다 이랬다가 갑자기 신곡중학교 증축이 얘기가 단어가 처음 불거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만 여쭤볼게요. 신곡중학교 다시 또 증축하는 겁니까? 신곡중학교 또 증축 또 계획이 또 잡혀 있습니까? 저희는 진짜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단어 한마디만 듣고 사실은 오게 된 거거든요. 예. 지금 저는 학생기술시장 이유정입니다. 제가 실무를 맡고 예. 있습니다. 그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신공 육지구 개발 사업이 1차, 2차, 4차에 걸쳐서 지금 있고 이제 1, 2블럭은 입주를 한 상황이고요. 진행 중인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개발 사업이 있으면 이제 저희 물론 승인 기관은 진포시지만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생 배치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협의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신곡 육지구 들어오면서는 고촌 중하고 김포 신곡 중하고 그때 중학교 2개밖에 없었고 학군대에 배치한다고 해서 저희가 1, 2블록 입주 대비해서 팔실과 부대 시설 증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했고 지금 이제 보름초 학부모님도 분석한 걸로 제가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신곡중이나 고촌중이나 뭐 보름초나 다 학생들 다 배치하고 있으나 이제 보름초 학생이 워낙 많다 보니 이제 향후에 중학교 좀 부족이 우려가 되고 또 그게 시점
거의 맞물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이제 향후를 미래를 내다보고 교실이 좀 부족할 게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보시에서 육지구 3블럭 관련해서 저희 배치 의견을 협의 의견을 요청하셨을 때 저희 교실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드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신설은 안 되니까 학교에 뭐 진출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뭐 거기까지고요. 그러면은 뭐 증축을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만약에 증축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한다, 안 하면 어떻게 한다, 이런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은 좀 아직 상황입니다. 나온 건 아니네요. 정확하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될까요? 지금 팀장님 얘기 들었는데 그러면 신곡중 증축 결정된 게 없네요. 맞습니까? 아니 그 증축 결정, 증축의 뭐 구체적인 네. 방안이나 이런 게 결정된 게 아닌 거지. 네. 우리가 뭐 그럼 증축은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점인데 신곡중 증축하는 건 저는 질문 딱 하나만 드렸잖아요. 신곡중 증축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신곡중 증축에 대해서는 네. 저희가 이제 네. 그저께 학교를 가서도 예. 말씀을 드렸어요. 예. 학교랑 최종 의논해서 결정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저희가 학교와 결정해야 될 상황이 여기서 저희가 한다 안 한다 말씀드리기는 그러면 제가 얘기를 좀 드릴게요. 네. 저희가 엊그저께 저희가 1회 운영을 했고 저희가 교직원분들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다 했고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오신 것도 얘기 다 들었어요. 그리고 학교 측에서도 분명히 의견 제시를 했고 그리고 저희는 이 중학교 그 당시 3년 전, 4년 전 그때 저희가 얘기 드렸다시피 이 진축에 대해서 그때 교육청에서 오히려 공을 정상화시켰잖아요. 왜냐면 이쪽 신곡중과 고촌중 그렇게 해서 다 증축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충분히 다 수요가 1, 2, 3차든 뭐든 다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곡중이 더 이상 현장에 진짜 한번 와보십시오. 신곡중에 진축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 2년 전에 제가 그때 처음 첫 운영회를 했는데 그때도 토지 부지 그거 선정 안 돼가지고 결국은 부지 왜 실패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안에서 해가지고 그때도 다들 고생 많이들 하셨어요. 그때 마지막 진축 공사 끝날 때 그래도 교육청에서 그나마 공사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저희 다 얘기 다 드렸었고 그때 그 당시 중반님들 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왜냐 부지 매입이 안 됐으니까. 부지 매입을 안 하고 안에서 그 좁은 데에서 그 증축을 했고 그때 마지막에 뭐라고 발언을 하셨냐면은 그때 이제 김동완 의원님도 다 되셔가지고 저희 이제 수교 1단계 이때 오셔가지고도 얘기하신 거는 증축 이거 정확하게 그걸로 확실하게 해놔야겠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저희가 확답을 하나를 받은 게 있어요. 여기 신축 더 이상 이제 증축은 할 데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얘기가 좀 나온 게 고촌중을 추가 증축을 할 수도 있다고 그런 얘기도 좀 들렸었어요. 그때 저희가 얘기한 게 거기가 너무 먼데 그럼 어떻게 되냐 거기서부터 또 얘기가 좀 된 게 있었는데 이래든 저래든 간에 저희 신곡중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신곡중 증축하지 마십시오. 이거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거 증축하는 순간 학부모님들한테 어떻게 설명드릴 겁니까?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네. 뭐 말씀 다 하신 거죠? 우리가 이제 신고 6지구가 이제 개발이 이제 신청이 접수가 됐을 때 저한테 협의 들어왔을 때 저희는 그 고천중하고 신곡중에 8개 교실씩 16개를 이제 협의를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만 지으면 그게 다 학생을 수용할 줄 알았어요. 다 수용 가능하게 봤어요. 그런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지금 있는 거 가지고 수용이 돼요. 지금 몇 년 동안은 고천중하고 신곡중은. 근데 그 캐파 단지가 학생 발생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수요 예측을 실패를 하셨나요? 네? 그럼 수요 예측을 실패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예측 그건 뭐 실패를 하신 거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뭐 실패하신 거잖아요. 어쨌든 안 맞으니까. 네. 안 맞으니까. 근데 저희가 보통 학생 수를 이제 초등학생을 산출을 할 때 보통 2.5 그러니까
2.5명에서 2.8명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10가구당 2.5명에서 2.8명 정도 예측을 하는데 지금 한강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3.1에서 3.1명 지금 학생이 있고 그다음 신곡 그 육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1명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20%가 많은 거죠. 다른 그 우리가 저기 한 거보다. 그래서 지금 신곡 그 1단지부터 3단지까지 들어올 때 개발이 지금 이제 개발이 1단지, 2단지가 먼저 되고 3단지가 이제 나중에 개발이 됐지만 애초에 우리가 협의할 때는 1단지부터 3단지까지 처음에는 협의가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양쪽에 진출을 한 건데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몇 년 후에 이제 캐파 3단지가 들어온 시점이나 그 이후가 되면 한 5개 정도의 교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캐파 3단지에서 발생하는 학생 수고 중학생 수가 약 한 교실 5실 정도의 분량 그 정도 이제 숫자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요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협의 의견을 이제 냈어요. 시청을 통해서 5실을 이제 증축 5실하고 부대 시설 그거를 이제 증축이 필요하면 우리는 그 증축을 좀 해달라 그렇게 요구는 해놨는데 아직 그게 결정이 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도가 부족할 것이 예상이 되고 또 3단지에서 발생한 학생 수 때문에 그런 건데 다만 지금 신곡중학교는 부지를 더 확보해서 교실을 지을 데가 없어요. 교실을. 그래서 만약에 지은다면 지금 기존 건물 옆에 이제 짜투리에 붙여서 좀 짓는다든지 그거 하지 마십시오. 말 나오신 김에 얘기 드는데 그러니까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고서 중간에 끊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짓든지 아니면은 그 지금 그 수직 증축이죠. 그 지금 3층까지 되어 있는 건물을 위에 일부 증축을 할 수 있는지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지으려면. 그래서 그 두 군데를 이제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증축을 하려도 기술적인 검토를 다 거쳐야 돼요. 수직 증축을 할 수 있는 수평 증축을 하는지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가능하다고 결정이 난다면 우리는 이제 그걸 학교에 이름을 하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이러한 그 증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학교에서 증축을 하겠다고 하면 하고 학교에서 물론 당연히 학교라는 것은 학교 공동체를 말하는데 학교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못하겠다 하면 우리 증축 안 할 겁니다. 증축을 안 하고 그리고 그 대신 그때 학생 수가 조금 이제 늘어나겠죠. 그 정도 지금 어느 정도만큼. 그러면 이제 고천중하고 신국중에서 그만큼 있는 교실에서 좀 다른 교실을 좀 전환을 조금 더 한다든지 아니면 그 반에 학생을 한두 명을 더 받는다든지 뭐 사실은 뭐 한 2, 3 그때 가서도 뭐 아주 장기간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건데 그런 방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권을 우리 학교에다 이름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또 네, 일단은 뭐 답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건 없으시고요. 일단 질의 있어요. 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신 분. 네, 아니 질문하신 분. 조 위원장님 뭐 질문 없냐고. 네. 네,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요. 네. 그 책임을 왜 중학교에서 왜 져야 되죠? 뭐냐면은 인원을 저희가 분명히 3년 전에 이거 분명히 예상했었고 이거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그때 교육청에서도 계속 얘기한 게 신설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8개 이렇게 했었고 마지막 최종 승인이 갔을 때도 마지막 가서는 저희도 다 수긍하고 2차례 저희 신국중에서 공청회까지도 하셨었잖아요. 그때도 어머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절대 이런 거 다 예상해가지고 얘기 드렸을 때도 끝까지
그렇게 안 하겠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셨던 게 광역학교 안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확히는 저희도 조사를 저희도 계속 팩트 체크를 하고 있는데 34명까지는 가능하다고 해서 34명까지입니다. 대신 여기서 한두 명을 더 받는다든가 아니면 유휴교실도 이 명칭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저희도 교실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애들 특활실이라든지 그거를 교실로 전환 절대 못하게끔 저희가 3년 전서부터 운영위 분들이나 학부모님들도 계속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유지를 해왔던 학교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지금 얘기해 주신 거는 만약에 증축안을 만약에 안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 학교에 인원을 한두 명씩 더 받아라. 그거는 방법을 두 가지 던져놓고 결론은 교육청은 여기서 누구 신곡중학교에서 이걸 선택을 했으니까 누가 알아서 해라. 이 꼴이지 않습니까? 정확한 근본 대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얘기를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게 결국은 수요 예측도 실패를 했어.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건 누군가는 책임을 지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책임이 왜 자꾸 신곡중을 갑자기 또 증축을 한다는 거를 이게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당시에 저희가 신곡중 증축 부지 확보해서 좀 해달라. 그리고 교실 수 늘려달라 그랬었어요. 처음에 계속. 그러다가 다 실패하셔가지고 8개 학교만 이렇게 짓고 고촌중앙으로 다 된다고 하셨는데 이제 와서 신곡중을 다시 또 증축을 한다? 이거 그러면 학부모님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드립니까? 저희? 지금 저희가 이제 신곡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34명 배치하고 있고, 예. 네, 저희 경기도가 이제 좀 지역마다 많이 편차가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김포는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학생 수가 많은 곳이라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경기도 기준이 이제 최고 36명인데 저희 김포 관내는 36명까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 예측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교육부 심사를 받다 보면 저희가 이제 허수를 잡을 수는 없고 그 당시에 저희가 나름 이렇게 갖고 있는 데이터가 지역별로 다 있어요. 김포는 몇 프로가 학생이 발생할 거다, 안양은 몇 프로 발생 이런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학생수를 산출해서 이제 투자 기사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10% 정도 학생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지금 10% 발생한 거 맞습니다. 중학교는 맞습니다. 다만 지금 워낙 이제 고촌의 입지 조건이 좋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고촌을 많이 선호하시고 그러다 보니 이제 신공 육지구의 학생 발생률이 아까 저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높은 상황이 된 거고 저희는 그러니까 결국은 자연 발생적으로 학생이 많이 늘어나는 게 된거거든요. 개발에 따른 학생 발생률도 있지만 이제 미취학 아동이라든지 저학년들이 많다 보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학생이 늘어나는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산블록이 들어와서 학생이 늘어났다라고만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학생이 늘어난 거고 그게 이제 공교롭게 산블록 입주 시기에 맞아 떨어진 거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보름초의 학생 수가 많은 그 학생들은 결국 저희는 다 배치를 해야 됩니다. 배치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김포 같은 경우에는 고초는 이제 시작이지만 사실 함양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말할 것 없이 저희가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전환도 하고 있고 그거는 저희가 자연 발생적으로 김포가 지금 워낙 입지 조건이 좋다 보니까 학생이 많은 거고 저희가 지금 3% 지금 그러니까 이제 3%가 넘는 10가구당 3명이 넘는 학생 수가 발생하고 있는 거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높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투자 심사를 가서 김포는 무조건 4명 발생하는 걸 해주십시오 할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적정하게 규모를 짓는 거고 자연 발생적으로 늘어나는 학생들도 저희는 학교를 보내줘야 되는 거고 그게 공교롭게 맞아 떨어진 거지 저희가 무조건 예측을 실패했다. 그리고 그 과거에는 이제 우리도 이제 신곡중학교 진축을 하면서 당연히 이제 원래 학교의 사이즈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개발이 들어오고 또 증축을 해서 학생들을 많이 배치하고 그런 1년의 과정들이 결국 학생들이 많이 학생이 적정하게 유지가 돼야 학교 교육은 잘 되는 게 너무 과도해도 안 되고 너무 과대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같은 경우 그걸 36학급을 봐요. 36학급을 적정 규모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신곡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24학급이고 지금 자영학급이 27학급이라서 사실은 그 적정 규모 안에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모든 이제 뭐 자연 발생적인 학생들도 배치하고 나름 적정 규모 안에서 배치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저희가 증축이라는 안고 있는 거지. 저희가 무조건적인 개발을 들어오게 해서 무조건 그 학생을 배치하려고 지금 신곡 중에 교실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친곡중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 증축 확실한 거 결정된 거 없고 맞죠? 친곡중 증축 결정된 거 없고 결정된 건 없어요. 그렇죠. 네.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의견을 제안을 얘기를 드린 겁니다. 저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친곡중 증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거기 운영위원장님 예.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학교에서 상의하셔가지고 다 상의해서 그래서 얘기를 아니, 그러니까. 드는 게 지금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되고 지금 사실 이게 지금 당장 내년의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한 3년 후의 네. 일이기 때문에 네. 그때 가서 생각해도 되지 않냐. 그때 그렇게 가서. 생각하면 아, 진짜 네.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참고로 3년 전에도 그렇게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이거 증축한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증축 8개 하면은 당장 8개 해도 다 캐파 2단지가 먼저 입주를 하고 그래도 교실이 비어 있다. 그리고 충분히 다 수용 가능하다. 그게 정확히 2년 전에 김포시 교육청하고 거기 관계자들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고 저희 신곡중학교에 그때 관계자들도 다 오셨어요. 그때 의원님도 제가 알고 있던 오셨었는데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증축 이 8개로 해서 충분히 다 되고 3차가 들어와서 다 된다고 하셨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가능하다고 봤어요. 근데 학생이 많아요. 과장님, 그거는 저 보름초 운영위원회인데요. 2년 전에 현재 교육장님 오셨을 때, 그때 오시자마자 첫 미팅을 했을 때도 분명히 말씀하셨었어요. 이거는 분명히 아까도 말씀 나오셨는데 수요 예측 실패한 게 아니다라고 자연적인 발생이라고 하지만 제가 캐파 1단지 입주민들 자녀 현황 다 파악해가지고 교육지원청에 드렸었고, 김포시의 어린이집 관련돼서 미팅하고 유치원 미팅하면서 다 드렸었어요. 그때도 뭐라고 하셨냐? 그렇게까지 인원이 많이 어린이들이 많이 있지 않을 거다. 자세한 거는 캐파 1단지가 전입신고하고 나서 읍사무소에 그 인원을 파악해서 확인해보면 알 거다 라고 하시면서 안일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1219명 초등학생 인원은 캐파 1, 2단지 인원이지만 이게 보름초 인원이에요. 캐파 1, 2단지에서 이 보름초 신곡중학교 과밀 때문에 가기 싫어가지고 금남초등학교 신곡초 보내는 학부모들도 많아요. 그런 인원 뺀 인원이거든요. 1219명이라는 인원은. 근데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생각하시는 인원 3블록에 1302세대 분양해가지고 허가 나잖아요. 그러면 자연 발생적인 인원 말고도 지금 생각을 몇 세대 학생이 몇 명일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0.5배 이상 2배 가까이 많아질 거예요. 분명히 지금 또 헛다리 짚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일단은 뭐 또 저쪽에 질문하시기로 하셨던 궁금하신 분. 위원장님 같은 생각이어가지고 근데 하나만 더 부가로 드리고 싶은 건 지금 1학년들이 신곡중학교 들어오면서 9반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 표에 보니까 교실이 이제 쓸 수 있는 게 27실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1학년들이 3학년 간단 말이에요. 그냥 2학년도 채워지고 1학년도 채워질 텐데 해봐 3반에 입주하기 전에 지금 27실이 다 채워진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신곡중학교 아이들은 1학년이 9반이 되다 보면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지금 현재 화장실도 현재 포화된 상태여서 애들이 화장실 가는데도 쓸 수가 없어가지고 교실을 지금 이번에 이도구 검찰에 편성을 했거든요. 3월달에 교실 편성하고 이번에 지난주가 지난주 교실 한번 바꿨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학교 내 교실이 모자라는 교실 모자라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 그런 예측을 빼고 아까 행정관님 말씀하시는 게 우리는 점수 학교에서 반대하면 점수가 나가겠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머지 학생들은 그 청송이랑 신곡 중에서 조금씩 늦겠다. 이 말씀은 저희들한테는 말장난으로밖에 안 들리고 상당히 감정적으로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점수 안 하시겠다 해서 그럼 다행인가 하는 공식 이 두 학교에 반반 나눠서 가겠다 하니까 되게 좀 마음이 철렁해가 앉았었는데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제 뭐 나중에 조합에 대한 거는 좀 더 얘기를 좀 질의가 있을 거예요. 좀 기다려 주시고 상황을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같이. 교육청에서는 지금 학부모님들의 입장이 이게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몇 년 전과 똑같은 데자뷰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그때도 부족하다. 지금도 또 부족하고 너무 현실적으로 안일하게 인원 숫자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일한 접근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반복된 얘기 같아요. 지금 내가 좀 묻고 싶은 건 저 학부모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서 지금 현황 파악은 정확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화장실까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친곡 육지구는 다른 때와 달리 이제 한꺼번에 입주를 하지 않고 1, 2, 3차로 나눠서 분양을 하다 보니까 지금 뭐 1블럭, 2블럭 먼저 입주하고 추이를 갖고 지금 3블럭, 1블럭 입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2주 세대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학생 발생률을 저희가 다 보고 있고 그게 이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신도시를 우회하는 신도시를 넘어서는 발생률을 보이고 있는 거고 지금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 지금 우려하시는 뭐 급식실이나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분이 이제 좁아서 불편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신곡 6지구 1, 2부로 입주 대비해서 고촌 중 기부 신곡 중에 각각 80미 부대 시설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기부 신곡 중만 예를 든다면 8실에다가 특별실도 사실 마련하고 그 다음에 옥상에 야외 음악단, 미술실, 그 다음에 또 체육공간 일부, 그 다음에 이제 신축 건물에 기존에 있던 화장실 철거하고 새로운 화장실로 조성을 했고, 그 다음에 급식실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이게 그 신곡 6지구 1, 2부로 기부남으로 다 이루어졌었고, 지금 급식실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급식실이 물론 넓으면 좋고 또 요즘에 코로나 시기 다 보니까 학생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이렇게 분산해서 밥을 먹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근데 저희도 이제 급식실을 무조건 크게 짓고는 싶지만 저희도 이게 교부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곡 중은 그 교부 기준에는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화장실도 이제 공간에 화장실이 있는데 우리가 신축 동에 화장실이 있다 보니 그리고 학교에서 이번에 이제 보통교실을 이제 그 신축 건물로 많이 배치하다 보니 학생이 이쪽으로 몰린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이 조금 더 뭐 늘어났으면 좋겠다. 뭐 변기소가 좀 추가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학교에서 주셔가지고 이제 3월 되면서 그런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은 과장님 지시하에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장실 개선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기가 요즘에 이제 신곡 중에 이제 과거에 이제 최근 시설 학교가 아니다 보니 또 요즘 학교와는 다르게 뭐 특별실이 요즘 시설 학교는 만큼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저희가 학교 지금 학생이 늘어났다고 해서 실 전환을 해서 보통교실을 만든 적은 없고요. 오히려 저희가 이제 친구 65 들어오면서 특별실을 좀 추가로 확보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학부모님들이 저희 교육청이나 또 노력했다고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노력했고 예측했던 그 지난 과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 현재 학교가 이렇게 꽉 찼으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5교실 더 필요하니까 뭐 신축이 좀 어렵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5교실을 위해서 신축할 수 없다 그것은 저희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꽉 찼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저기 애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뭐 화장실이 그런 혜택이 없다 이건 말씀 핵심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전혀 유찬 한 명도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행정과장님 예, 맞습니다. 네. 지금 거기가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중학급 시험 27학급, 네. 27학급이 되면은 그럼 다 나머지 또 고천중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보고 또 과장님 말씀에 제가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중학교는 지금 뭐 신곡 6지구 학생들은 다 보름초를 가고 프리스테이크 아이들은 다 신곡초를 가고 있지만 중학생은 중학군으로 배정하게 초중등 교육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보름초든 신곡초든 고촌초든 여기에 있는 5개 모든 초등학교
고초는 세 개에 있는 중학교를 모두 쓸 수 있습니다. 모두 지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망하는 대로 다 넣어주면 좋겠지만 중학생은 학군 내로 배치하라고 되어 있고 학군 내에 교실을 다 살피기 때문에 지금 부천중학교에 교실 다 남아 있습니다. 12개 남아 있고 신곡중 애들이 교실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부천중과 신곡중과 향산중에 동시에 배치를 하는 거지 뭐 일침하게 쓰는 아이들 모두 다 일침하게 넣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곡중에 학생들이 지금 부학급이잖아요. 1학년 부학급이고 내년에도 1학년 부학급이 배정될 거예요. 후년에 부학급이 배정될 거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고천중은 고천중대로 학생이 찰 거예요. 고천중은 24학까지 학생이 있으니까 거기에 찰 거고 하는 거지 무조건 저희가 신곡중에 모두 아이들 다 넣어줄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알고 해서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배정 원칙이나 뭐 그것 때문에도 논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저도 이제 인사드리고 얘기 다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8개 해서 끝났잖아요. 근데 왜 어느 순간서부터 신국중학교 그래서 제가 계속 여쭤보는 게 이거 신국중학교 증축합니까라고 자꾸 여쭤보는 게 이게 국내에서도 계속 소문이 신국중학교 증축한다는 소문이 자꾸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제가 계속 저희 학교 측에 혹시 얘기 들은 거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희 학교 측은 결정된 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오늘 이 자리에 저희도 이렇게 부랴부랴 오게 된 거고요. 네, 일단 그 도돌이표처럼 또 돌아가면 안 되니까 내용은 다른 분들 더 질문할 거 더 질문을 하시고 다시 한번 마무리 나중에 할게요. 또 질문하실 분 학부모님 중에서 저 질문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2년 전에 교육장님 오시고 처음 미팅할 때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신공육지구에서는 1, 2단지 인원만 계산이 돼 있다고 인허가가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최근에 작년에 저희가 배치 관련돼서 중학교 배치 관련돼서 미팅을 또 한 번 했을 때 팀장님 저한테 말씀하신 게 1, 2, 3블럭은 한꺼번에 분양이 된 거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분명히 말 바꾸기식인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1, 2, 3블럭이 하나로 돼 있다고 했으면 고천중, 신곡중 8학급씩 증서를 중축한 걸로 끝냈어야 되는 거고 이 인허가 절차 없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2년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1, 2블럭만 인허가가 되고 3블럭이 아직 인허가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거에 대해서 또 증축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이거는 교육지원청이 이럴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말바꾸기식을 행정을 하고 있고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는 것밖에 그게 생각이 안 되고요. 어찌되었든 보름초, 신곡초, 신곡중 이 세 학교의 입장은 학교 중축 절대 안 된다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인허가 자체를 하지 마시던가 아니면 인허가를 할 거면 정확한 앞으로 향후에 김포, 고촌을에 개발 예정인 저기 고촌고등학교 옆에 있는 LH랑 군부대 이전하고 거기에 생기는 다른 개발이랑 다 포함해서 고촌중 근처에도 신곡 8지구 있고 9지구 있고 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거 항상 교육지원청은 우리들한테 들어오지 않은 개발 계획은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김포시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가지고 김포시에서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까지 반영을 해서 학교 신설을 관련돼서 중투위에 올려가지고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지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상 교육지원청은 그래요. 신설은 불가능하니까 그거는 논의에서 제외하고 다음을 이야기하시는데 신설을 이야기하세요. 신설을 가지고 어떻게든 교육지원청에서 신공육지구나 신도시나 중학교 신설을 해서 이 과밀학급을 해결할 방안을 찾아가지고 그 방안을 마련을 하세요. 그리고 주민들을 설득을 하세요. 신설을 하지 않고 무조건 중축으로만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교육장님 또 가실 거고 다른 담당 팀장님들 또 바뀌실 거잖아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2년 있으면 간다. 나는 2년만 때우고 간다. 이런 행정으로 하지 마시고 김포시의 향후 10년, 20년을 바라보시고 김포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똑바로 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이제 한꺼번에 분양이 다 된 거다라고 제가 얘기했던 3블럭 아직 분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3블럭 아직 분양 안 했거든요. 그리고 아마 뭐 제가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팀장님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1, 2, 3블럭이 신공육지구 하나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다음에 아까 보름초 갈 때 고촌 증분의 개발
뭐 다 포함해서 신설을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신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의견 주신 건데 저희도 이제 신설을 하고 싶습니다. 다만 신설은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존 세대는 치지 않고요. 신규로 6,000세대 이상이 입주를 할 때 저희가 중학교 신설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답변은 저희가 누가 연락을 하셔도 똑같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축으로 설득하지 이제 말라고 이제 보고 의견 주신 거는 저희가 이제 기존 학교 뭐 저희가 신설이 6천에서 이제 9,000세대가 이상이 되어야 당연히 이제 신규로 할 때만 이제 신설을 검토할 수 있는 거고 그 외에 이제 학생이 뭐 자연 발생으로 증감을 하든 아니면 뭐 인근의 개발 사업으로 증감을 하든 신설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학교 내에 이제 배치 공간을 만들어서 학생을 학교에 보내줘야 하는 것이 저희의 의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실전환도 하고 있고 공간이 있다면 증축도 하고 있고 이렇게 공간을 마련하는데 다만 이제 학생들이 그렇게 되면 많아지니까 학부모님들이 이제 공간 부족을 우려하셔서 저희도 최대한 고등교실도 만들지만 특별교실도 만들고 화장실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학생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신 점은 분명히 있겠지만 저희가 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런 말씀도 다 해가지고 그때 최종 마지막 저 신국중학교에서 진출하는 받았던 거예요. 부조학교 실패를 했어도. 그래서 다 해서 잘 해주셨잖아요. 서로 긴밀하게 해가지고 5차례 6차례 현장 해가지고 잠깐 분사 중지시켜놓고 이렇게 해서 옥상도 학부모님께서 되게 고마워하세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정말 노력도 그 당시에 중간님들 정말 너무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끝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도 현장에서도 실사에서도 이제 더 이상은 증축할 공간도 없고 이게 맥시멈으로 해서 지금 증축이 다 된 거란 말이에요, 신국중은. 근데 여기다가 이제 옥상이요, 옥상 거기 그때 그 당시에도 소방법하고 그거 다 해가지고 그거 간신히 거기가 끝이에요. 거기 위에서 더 증축을 수직 증축한다고요? 한번 더 알아보세요. 수직 증축 절대 안 됩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가 그 당시에 요구했던 거는 수직 증축으로 건물을 하자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돼서 그래서 옆에다가 그 건물을 올린 거였고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다 잘해서 잘 끝났지 않습니까? 잘 끝났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신국중을 또 증축을 또 한다고요? 그럼 이걸 뭐 어떻게? 그래서 저희는 요구 조건 딱 하나예요. 신국중학교는 증축하지 않았죠. 이제 증축을 그래요. 아니 그러면 그런 문제는 운영위원장님이시니까 학부모님들하고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상의하고 말씀드린 거. 네. 왜냐하면 며칠 전에 교육장님하고 저희 학교 방문도 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그 통학로서부터 시작해서 그거 얘기 저희 학교 측에서도 다 건의드리고 다 했어요. 그때 이제 화장실 얘기도 다 드리고 급식실 얘기도 그때 얘기 다 드렸던 부분이고 저희 나중에 그러면 언제 한번 저희 학교에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더 이상 그 증축 이거 관리자 현장직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더 이상 9개 교실에서 이렇게 해서 다 편제돼서 이렇게 해서 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 갔는데 여기에서 더군다나 그럼 저 그냥 한번 여쭤볼까요? 부재 없이 만약에 이거 증축을 또 한다? 이거 감당 안 된답니다. 현실에 와가지고 아이들도 지금 말이 위에다가 이제 그 체육 그 시설을 해놓은 거지. 아이들이 그 그러니까 수업에 대해서 연계 활동이라든지 그게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운동장 자체도 지금 작기 때문에. 근데 증축을 그래서 저희가 증축을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조차도. 자, 일단은 뭐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축을 반대한다는 의견은 학교에서 충분히 말씀을 해주셔서 그건 나중에 저희가 학교랑 협의를 하면 됩니다.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신설에 대해서는 이거는 누차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신설은 안 됩니다. 저희도 그 옆에가 좀 개발이 들어와서 신설 요건이 좀 갖춰져서 중학교에 신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LH 그거 확정이 되지 않았나요? 근데 세대 수가 거기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아직 저희한테 들어온 건 없어요. 어디 H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천고. 고천 고등학교 네, 근처에는 네. 고천 고등학교 근처 개발 사업 관련해서는 입고시에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온 서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맞으시죠?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저기 LH하고 확인을 해봤는데 원래 당초에는 원래 한 6월 달에 들어오는 걸로 지금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일정은 좀 딜레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일정은 지금 아직 나와 있지 않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 딜레이가 되더라도 거기에 학교 부지 예정돼 있는 곳이 있잖아요. 예. 네. 그 학교 부지 예정돼 있는 곳을 교육청에서는 왜 모르고 있고 그건 아직 확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확정안이든 아니든 간에 학교 예정 부지가 있다 그러면 교육청에 이야기를 해서 여기 학교 예정 부지가 있으니까 여기에다 중학교 신설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거는 이제 정식으로 이제 들어오거나 이러면 협의가 가는 거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고촌읍에서 잘못을 한 거네요. 왜냐면 고촌읍장님이 2월 달에 각 아파트 1대1 회장님들 다 모아놓고 그때 발언해서 그 LH공사 이거 확정적이고 중학교 부지 해가지고 고촌읍에서도 이거 중학교 이거 어떻게든 그래서 저희 1대1 회장들끼리도 다 예의가 된 게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때서부터 저희가 다 생각을 한 거는 거기 중학교 부지가 2개가 있는데 이거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그래서 가끔 가다가 한번 여쭤본 게 그런 거였어요. 저희는 뭐 인근의 개발 계획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지금 다른 학교 어디든 간에 다른 우리가 김포시 개발 계획 협의 많이 해드리는데 저희는 한 번도 이제 외부로 우리 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고촌읍에서 실수를 한 거네요. 그거는 저희가 모르겠고요. 네. 이거는 정식으로 얘기를 할 거고요. 네. 55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마무리를 또 해야 돼요. 오늘 굉장히 노멀한 얘기들이 이제 진행된 건데, 그러니까 객관적인 설들이 여러 가지가 난무한 상태에서 객관적인 정확한 답변들을 현실적인 현재 시점들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고천고등학교 주변에 LH 부지에 중학교 부지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난무했죠. 근데 이제 절차상으로 보면 아직까지 그게 공식적인 어떤 얘기로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가정적인 상황이 현실화되어 있는 것처럼 착각되거나 또 왜곡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현실적인 상황들 정확하게 그럼 이제 그것들을 좀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서로가. 또 이제 마무리 한 30분 정도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더 확인하실 거 있으면 얘기를 하십시오. 네, 위원장님. 네. 사실 이제 중학교 중심 문제로 나왔게 된 중학교에서 더 관심을 많이 오셨는데, 일단 교육청에서는 지금 이 친목차이죠. 거기가 지금 앞으로 추진될 부분이 이름이 그렇게 있죠. 예정 중인데 확정은 아니고. 확정은 아니고 예정인 거죠. 그렇게 많이 나오고.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허가를 하기 위한 그런 행정 절차가 정해진 타임테이블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이게 딜레이 시켜가면서 협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행정적으로? 글쎄 딜레이를 하고 안 하고는 저희가 일부러 호도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어쨌든 고촌 중학군에 학생 배치 여건을 최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희는 김포시에서 이제 협의를 요청하셨을 때 저희가 의견을 드린 것 뿐이고 그거를 이제 실행하는 거는 그 사업 시행자 측에서 하실 거고 계획을 세워 오실 거고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하시는 그런 작업은 아니신 거예요? 저희가 일부러 데드라인을 정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아마 그리고 인허가 기간은 이제 김포시다 보니 김포시가 아마 저희보다 더 많이 아시고 하실 거예요. 저희는 그냥 대치 의견만 드리는 상황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일정까지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항상 김포시의 입장과 교육청의 입장이 조금 생각이 좀 달라 보이는 게 오히려 지금 중학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역할이 훨씬 크고 거기서 뭔가 의사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저희 의사결정을 내린 해서 거예요? 드린 거죠. 드린 거고. 그게 최종인가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쭤본 게 그래서 제가 계속 저희는 그게 신국중학교 진출이냐고 여쭤본 게 그건 의미인데.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개발 협의 단계별로 김포시에서 저희한테 몇 번씩 의견을 물으세요. 근데 같은 단계를 한 번 물으실 수도 있고 같은 단계를 두세 번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 단계에 대해서는 의견을 드린 거고 저희가 지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그렇게 저희는 이제
신곡 중에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드린 거지. 그럼 신곡 중에 그럼 어떤 의견을 드리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네. 그 옆에 해서 그렇게 하든 안 하든 아니요, 저희는 그런 안을 구체적으로 드리진 않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안을 신곡 중에 예.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린 거지. 그거를 뭐 저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아, 해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부지를 확보를 해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옆으로서 이렇게 짓는다든지 위로서 그런 의견을 안 드리고 필요로 하나 그것까지만 얘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아직도 갈 길이 머네요. 그러네요. 조합하고는 논의가 어디까지 되신 건가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래도 뒷보시로 의견을 드린 겁니다. 의견을 드린 거고 그 조합에서는 나름대로 그 조건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겠죠. 과장님하고 팀장님 저 스타일 아셨으면 좋겠는 게 사실 오늘 이 자리가 어렵게 만들어진 자리고 의원님이 너무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이렇게 왔는데 솔직히 오늘 같은 자리에서 좀 같이 이런저런 논의를 잘 하는 게 오히려 앞으로 서로 도움이 되는 거지 각을 세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은 교육청에서의 생각, 조합에서 생각을 조합도 어차피 이거에 대한 진행이 빨리 되는 거를 필요로 하는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거기에 어쨌든 이해 당사자들인 학부모들이 있는 거고 그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하는 것이 어떤 해결점으로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자리가 된 거기 때문에 너무 좀 철벽치지 마시고 조금 사실은 좀 어떻게 좀 안을 부탁하고 서로 협의를 좀 하게끔 좀 풀어주세요, 과장님. 너무 좀 행정적으로 이렇게 아니, 묻기로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조합에서 아니 육조합에서 네. 시청이 이제 사업계획 이제 승인을 요청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한테 학교 문제를 저희한테 이제 의견을 물어보는데 우리는 5개 교실 주제 시설이 필요하다. 그렇게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조합 쪽으로 의견을 보내시겠죠, 시에서. 그럼 조합 쪽에서 우리 그거 하겠다. 그렇게 의견을 내면은 우리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걸 나중에 협약서를 체결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시하고 여기 조합 측에서는 뭐 어떻게 진행되십니까? 이렇게 의견을 주셨으면 최종적인 건 예. 주택건설 사업 승인 전에 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최종적인 거는 주택건설 사업 승인 전에. 네. 그러니까 아직 일정 어떻게 잡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은 좀 아직 좀 여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3블록의 이 땅은 우리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땅이거든요. 여기 그 캐파 1, 2단지도 두드리면 조합원이 땅을 가지고 공동주택 사업을 한 거고 여기도 또 우리 조합원이 여기에서 이제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위해서 인허가를 진행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의견이 이제 그때는 도시계획과가 아니라 이제 주택가에서 이제 의견이 교육청으로 가는 거고 교육청에서 이제 의견 주셔가지고 그 내용 맞춰서 그 공동주택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진행하는 거죠. 그럼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의견은 이렇게 5개 학급에서 뭐 5개 학급이라고 칩시다. 5개 학급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거기까지고 그거를 어떻게 진행을 할 건가는 이제 요 두 부서에서 이제 그 협의를 본다는 그 말씀이시죠? 아니죠. 그게 아니고 네. 그거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걸 갖고도 또 다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죠. 다시 또 교육청하고. 네. 그럼 결국은 교육청하고도 다 같이 이렇게 뭐 협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교육청에 오면은 네. 저희는 또 그거 가지고 검토해서 네. 의견 드리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는 하여튼 딱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딱 5개 학급이 지금 필요로 하는 거다. 거기까지지 그 이상으로 나간 거랑 뭐 정확하게 뭐 없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는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뭐 지난번에도 과장님 뵈서 뭐 과장님이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항상 제가 원하는 중장기 계획이에요. 이게 어차피 이게 인구라는 걸 계속 변화하잖아요. 그거를 예측하고서 진행을 해야지 이게 행정적으로 미스가 안 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내부적으로 뭐 수식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5개 학급으로 나름 판단을 하시고 그거 기준으로 지금 기준 잡고서 지금 행정 집행을 좀 하시려고 하시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2년 전에도 그런 식으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뭐 7개 학급, 8개 학급 이렇게 뭐 좀 증축하는 걸 했는데 지금 미스가 났어요. 결과론적으로 그게 뭐 자기든 타이든지 간에 근데 지금도 5개 학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3, 4년은 괜찮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향후에 이게 또 잘못된 예측으로 인해서 또 문제가 발생해요. 그때 가서 그거에 대한 행정 책임은 누가 지게 되나요? 학부모들이 지나요? 교육청에서 지나요? 김포시에서 지나요? 아니면 여기 조합 측에서 지나요? 저희가 이제 거주전에 자유가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 발생되기까지 저희가 정확하게는 할 수 없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아니 근데 자연 발생력이라는 거를 너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는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5개 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름초등학교 6학년, 5학년이 5개 반이에요. 그 밑에 4학년, 3학년, 2학년 10개 반이에요. 그것만 해도 5개 반이에요. 중학생은 중학군으로 배치를 하고 그러니까 그 인원에서도 고촌중을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인원 말고도 초등학생은 30명 배치하지만 중학생은 또 지금 34명 배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치 기준이 좀 다르고 이제 학급이 그대로 올라가진 않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뭐 시골 육지구에다가 향산지구에다가 저기 메트로자이까지 세 군데 입주에다가 구례 마산동까지 지금 입주가 이번에 엄청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김포 내에서도 인구 이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지금 있는 주민등록상에 아이들을 가지고 저희가 예측을 하지만 또 인구 이동이 되다 보면은 또 변수가 또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저희가 최대한 정확하게는 이제 한다고는 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3, 4년 후의 거다 보니까 저희가 뭐 딱 맞아 떨어지게는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같은 경우는 워낙 입지 조건이 좋다 보니까 발생률이 우리가 이제 예상 속도보다 높은 건데 저희가 이렇게 발생하고 학교를 지었지만 전국적으로 개교시에 학생이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최대한 이제 뭐 정확하게는 한다고는 하는데 또 저희가 이제 3, 4년 후까지 거를 저는 무조건 이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할 수 없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학생 배치 관련돼서 연구 용역 주신 거 있잖아요. 그 연구 용역에서 다른 학구는 인구가 2023년부터 감소한다고 돼 있지만 고촌중학교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걸로 나왔었어요. 네, 그런데도 이걸 지금 고촌중을 여기 신곡중 고촌중을 증축으로 끝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신설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설 요건에 6,000명 말고도 또 다른 요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증축을 했는데 하여간 저희는요 오늘 저도 이제 마지막 발언인데 신곡중 증축 얘기했는데 이거 사실은 저도 위원장이지만 저 학부모님한테 저 이거 설득 못해요. 만약에 신곡중 또 증축을 한다면 저 자신 없습니다. 그러면은 교육청에서 직접 공청회를 하시든 설명을 하시든 전부 다 학부모들 일일이 다 만나서 동의를 받으시든 그렇게 하세요. 이거 증축은 정말 힘든 강제를 상황이에요. 안 해요. 예. 그게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강제를 안 해요. 아니 근데 그게 맞은 말이 아닌 게 작년에는 제가 신곡초 입장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의 이 상황은 신곡초 문제가 아니라 햇바나 수기마을이나 지금 중학교 학부모들 모두에게 연관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상황이 아니라 아마 이게 불거지고 이 문제가 알려지게 되는 순간 제가 보는 자의분양은 제가 물 건너갔다고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교육청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되게 힘들어지실 수 있어. 저는 그게 예측이 돼요. 저는 그게 예측이 돼요. 교육청에서만 그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는 너무 답답해요, 사실은요. 왜 그거를 지금 당장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자꾸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지 만약에 자신 있으시면 그거에 대해서 본인 책임지시고 내 직을 걸어서 하겠다. 이 정도가 자신 있는 걸 갖고 하신다 그러면 제가 밀어드릴게요. 그 부분은 제가. 어떤 걸 본인이 지금 추진하시려고 하시는 지금의 그 행정 절차에 대해서 정말로 이 정도로도 충분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너무 그걸 확고하게 밀어붙이려고 하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 비전문가가 보기에도 이게 좀 무리수인데 이거를 자꾸 괜찮습니다. 솔직히 팀장님 그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얘기 이외에 별 문제가 없었던 거를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는 시작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봐주세요. 아직 결정된 거 없어요. 그거는 뭐 우리 그냥 왔다 갈 겁니다. 이런 얘기뿐이 안 돼요. 사실은요. 이 자리에서 같이 좀 잘 얘기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지금 저희가 지금 우리가 협의 의견을 낸 거, 교실의 물량 뭐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앞으로에 어떻게 진행이 될 겁니까? 다 말씀드렸는데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아니 우리 뭐가 잘못됐는지를 짚어서 얘기를 해주시지. 지금 그 상황으로 몇 년을 수용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 안을 가지고서 만약에 5개 학급으로다가 끝냈다. 네. 자기 분야 끝났어요. 네.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는 학생 충분히 수용한다고 보는 거죠. 충분하다는 거죠? 저희는 네. 뭐 저희가 뭐 10년 문제가 만약에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근데 저희가 10년, 20년까지 예측할 수는 한 10년, 20년도 아닐 것 같아요. 저희는 어쨌든 저기 산불로 주식이나 지금 뭐 지금 한 3, 4학년들이 학교 갈 시점이 되면 교실이 부족할 것이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는 거고 그래서 개발 사업 하시는 분들한테 그 부분을 의견을 드리고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것도 개발 사업자 분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기특을 해주시면 되는 좋은 거고 그런 거지. 저희가 무조건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또 무조건적으로 뭐 5실이 아니라 10실이라든가 그렇게 뭐 향후에 뭐 10년치를 내다보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저희는 그 시점에는 최대한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서 드린 겁니다. 그러면 보름초등학교도 향후 2, 3년 뒤에는 실이 부족하잖아요. 산불력이 분양을 하게 되면. 그죠? 지금 보름초 문제에 대해서는 네. 뭐 물론 그렇게 예상이 되는 건데 저희가 오늘 여기 오면서는 분명히 신곡중 관련해서 논의를 하신다고 그러니까요. 네. 네, 저희가 온 거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름초등학교도 부족해서 이제 증축을 할 거잖아요. 아니, 저희 그 문제는 저희가 보름초에다가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향산 초중학교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 사실 신곡중 증축을 하지 마시고 초중을 통합학교로 해가지고 하나 신설을 하세요.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름초를 남겨두고 또 신설을 네. 제가 지금 왜냐면 보름초를 더 증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학생 인원이. 저희가 뭐 보름초 학생들 네. 관련해서는 제가 보름초등학교랑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기는 그렇게 말씀하셔야 신곡중학교랑 되는데 저희가 이제 신곡중학교 증축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향산 초중을 생각지도 않게 그때 좋은 아이디어로 아니, 초등학교 무슨 통합학교로 말씀인지 안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향산 쪽에서는 향산 쪽은 많이 인원 학생이 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신곡중을 증축을 하지 마시고 보름초등학교 증축을 하지 마시고 초중학교 통합학교로 해가지고 신설을 추진을 하시면 그게 가장 빠르지 않나 의견 제시를 하는 겁니다. 네, 아니 저희도 뭐 이해는 가는데요. 어쨌든 지금 그 고천 지역 전체를 틀어서 새로운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그것도 많은 세대, 적어도 5천 세대가 있지 않는 한은 중학교 신설은 없어요. 할 수가 그럼 없어요. 그 지금 은행정지구 지금 해결 아직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아, 아주 정식으로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산불로 분양 허가하지 마시고 네. 지금 저쪽에 고천고등학교 쪽에 LH 그것까지 다 통합으로 묶어가지고 네. 그때 초중통합학교를 신설하는 조건으로 해서 두 가지를 그때 분양하시는 걸로 그렇게 결정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아니 저희가 뭐 그거를 해라 말라 허가하는 그런 허가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학교 문제만 생각해서 학교 충분히 문제만 제가 이제 이용하셔가지고 하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김포시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시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물론 하긴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뭐 신설 문제는 좀 기포시에서 뭐 신설 신규 공동주택에 대해서 개발 협의가 들어오면은 저희가 거기다가 이제 의논을 해드리는 거지. 예. 저희가 뭐 학교를 짓기 위해서 어디를 개발하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네네, 입장이니까 알겠습니다. 협의 오면은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맞게 협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황원장님. 처음으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신곡초 졸업한 학생이 있고요. 보름초 지금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고 또 저희 큰애는 지금 신곡중학교 3학년에 지금 재학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촌 지역의 특성을 누구보다도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지금 교육청 입장에서는 항상 제가 이제까지 봤을 때 학생들이 학력 아동들이 항상 줄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신설을 지금 거의 배치를 하지 않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고촌의 그런 특수성이 농어촌 지역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아까 교육부에서 팀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전학생들 학교 이사 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유동 인구도 다 파악을 하시잖아요. 파악을 하시는데 고촌에서 오히려 다른 데로 이사 가는 것보다 다른 곳에서 고촌으로의 유익성, 특히 학생의 유익성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년이 낮을수록 애들이 더 학급수가 줄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학급수가 더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도 다른 데는 아까 2점 몇이라고
2.8이지만 한강 신고육지구는 지금 3.1 이상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실 때 신산학교를 만든다고 할 때 그럴 때는 정말 보수적으로 미래에 학령 인구가 없어진다는 가정하에 하시면서 이제 바로바로 일을 하실 때는 바로 앞에 일만 보고 하신다고 한다면 나머지 그 이후에 발생되는 건 이제 주민들이 고통으로 진짜 고통이거든요. 써안는 결과이기 때문에 저는 수요 예측을 조사하실 때 특수성도 좀 봐주시고 또 어떤 거는 전국적으로 데이터를 보시고 또 어떤 거는 또 김포만의 데이터를 보시고 하시는데 진짜 김포만의 데이터를 가지시고 진짜 고촌을만의 그 데이터를 가지시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할 말은 너무 많지만 정리가 안 되네요 지금. 그래서 이게 어떨 때는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중학교 적정 규모는 36개이며 이제 학생 수는 한 학급당 36명까지 배치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신곡중이나 구촌중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36개 규모로 지을 수가 없잖아요. 중축도 쉽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 아이들이 솔직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무슨 죄인가요? 한국에서 정말 편하게 안전하게 학습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어른들이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무리하게 어른들의 이익을 위해서 누구의 이익인지 모르겠지만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증축을 진짜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기본이잖아요. 안전하게 아이들이 통학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지낼 수 있게끔만 해주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조합 측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이제 부담금 관련한 부분이 조합의 몫인가요? 일부 것은 시행사의 몫인가요? 부담금요? 예, 지금 학교 관련해서 내야 될 부담금이 있지 않나요? 그건 이제 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를 분양을 하면은 그 분양 대금에 이제 일정 금액을 학교용지 분담금으로 내게 돼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 돈을 전국의 모든 그 공동주택 사업장에서 돈이 들어온 거를 이제 교육청이 이제 가지고 그거를 이제 또 뭐 학교를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에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는 조합은 이게 이제 공동주택 사업하고 직접 하는 거랑 관계가 없다는 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합은 이제 택지를 만드는 거고, 그거 이제 받는 분이 하시는 거고, 지금 말씀한 분담금은 요 아파트 사업을 하시는 분이 일정 비율을 법에서 정한 부분을 납부하는. 1레벨 건설인 거는 했거든요. 예, 그게 조합은 되어 있습니다. 그 5개 교실 그 증축하는 거에 대한 확정은 언제까지 진행이 돼야 되나요? 저기 김포시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와야 되는데. 자, 언제까지예요? 그 주택건설 사업 승인 전에 네. 저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주택건설 사업이 주택건설 사업 승인 시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승인이 나가는 거죠. 자, 승인은 그럼 언제 나요? 오늘 이제 의원님 그 3블록에서 사업 승인을 접수를 하고 이제 그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면서 이제 그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그 정리가 되는 그 시점에 이제 예를 들면 나간다는 거죠.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접수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준비 중이다. 접수가 안 된 겁니까? 공동대 사업은 왜 거기는 뭐 되고 뭐 알겠습니다. 이것도 뭐 접수가 아직 안 된 상태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일반 그 사업 승인 접수가 안 된 거죠. 사업 승인 예, 접수. 2월 말에 이 공동위원회 그 심의는 뭐 건축하고 교통을 하는 거 있는데 그건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이게 모양을 보는 거고 정상적인 아파트 사업 승인 접수는 아직 안 한 걸로 아직 제가 안 했다. 왜냐면 그거는 접수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근데 제가 마지막까지 알기로는 아직 접수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사님 어떻게 이런 그 세대 수가 1100세대가 아니라 1300세대로 늘었어요? 접수를 안 했는데? 그거랑 상황이 틀린 거고요. 이거는 그 도시개발법상으로 해가지고 개발계획이라든가 그렇게 네. 잡아주는 거예요. 인구를 그 어느 정도로 수용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그거에서 이제 실현화가 되는 게 주택건설 사업 승인 때 그게 실현화가 되는 거고요. 확정이 되는 거고요. 그 아직 1300세대는 확정된 게 아니에요? 저희는 된 건데 그거는 확정이 되는 거는 주택건설 사업 승인 때 확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범위는 이제 이 정도인데 이제 주변 자, 사람들 그러니까 이걸 넘을 수는 없다. 그렇죠. 우리 뭐 맥스는 이거다. 네, 주택건설 사업 승인 대략적으로 팀장님 얘기해 주세요. 언제쯤? 그거는 그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민간에서 그 11 건설에서 이제 신청을 하는 건데요. 그 주택건설 사업 승인 신청을 하려면 뭐 경관심이나 불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 진행 절차가 어디까지 가는 거는 좀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대략적인 어떤 기점들을 알고는 계실 거 아니에요. 그거는 민간 사업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올해 안으로 된다 안 된다? 올해 안으로 할 것 같습니다. 예. 올해 안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예. 대략 그렇게 아니, 그럼 미뤄 짐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화해봐요. 어떤 건지. 그거는 뭐 올해 안으로 된다는 건 맞는 말씀 같은데 올해 아니지만 그게 뭐 언제 뭐 된다 그런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그럼 제가 거짓말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아까 사업승인 접수도 제가 알기로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죠. 뭐 언제 접수했을지. 이때 예단이 뭐 제가 뭐 이런 많이 보시다 뭐 스타일 아시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뭐 속이거나 이런 거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도 이 중학교하고 이런 게 다 하여튼 다 전체다가 하여튼 딱 돼야 이제 승인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당연히 뭐 주택사업 그거 들어가야죠. 이게 무슨 애들 장난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정확히 바로 다 가는 거죠. 그 이제 마무리를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일단은 그 제가 생각했었던 거보다는 이제 진도가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개별적으로 접촉하실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진전된 얘기들로 진행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냥 최초에 지금 운영위원장님께서 신곡중학교 운영위원장님께서 증축의 여부에 대해서 이제 확인만 하는 정도가 되겠네요. 오늘은 질문하셨던 거. 증축을 일단 확정된 계획은 없다라고 교육청에서 말씀하셨어요. 네,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증축과 관련된 논의들을 개별적으로는 물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각자가 막 계획을 하실 수 있겠지만 공식적인 입장들은 증축이 없는 거라고 지금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죠, 교육청 우리 과장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네, 공식적인 입장이 네. 증축은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거 지금 진짜 아니고 그런 그런 걸 건 아니고요. 이러면 다시 또 얘기가 다시 아니 아까 지금 증축을 하고 안 하고는 그래서 저희가 제가 증축을 하고 안 제가 하고 다시 얘기할게요. 예. 일단 우리는 증축 5교실하고 이제 부대 시설을 아니 그 5개실이요. 그 5개실이 아니고 이 고촌 지역구에 하여튼 5개실이 지금 필요로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는 신곡 중에 신곡 중에 5개실 그러면은 얘기가 다시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신곡 중에 첫 서두가 신곡 중에 증축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신곡 중에 꼭 필요로 하냐 증축이라는 게 꼭 과연 해야 되냐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냥 5개 학급이 지금 현재가 5개 학급이 좀 필요로 하는 입장이다. 고촌 학부에 5개 고촌 학부에. 얘기하셨어요. 예. 그러면 이거 신곡중 증축에 대해서 논의된 게 있습니까라고 여쭤봤을 때 논의된 거 없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아니, 신곡중 증축 관련해서는 예. 저희는 학교랑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의견이지. 그래서 저희가 왔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근데 궁금한 거 여쭤보라고 해서 제가 궁금한 거를 아니, 딱 제가- 하나밖에 안 여쭤봤어요.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걸 그대로 예, 말씀드릴게요. 예. 예. 다시 지금 듣겠습니다. 우리가 협의 의견 우리한테 물어와서 우리가 신곡 중에 5개 시설하고 부대 시설을 증축을 우리한테 해달라는 걸 협의 의견을 냈고 이제 저기서 나중에 주택건설 사업 승인 전에 구체적인 이제 그거 하면 우리가 협약서를 체결을 할 겁니다. 짓는 거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그 중축에 대한 물량을 저 사업 시행자한테 우리가 받아는 오겠지만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수평 증축을 할 건지 수직 증축을 할 건지 기술적인 검토가 끝난 다음에 학교에다가 그걸 이름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학교에서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그거잖아요. 이미 증축에 대한 결론을 내려놓고
어? 저 다시 한번 시행사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증축을 하겠다 부지- 하면 오케이에 세명서까지 다 쓰고 나서 자, 부지 그다음 확보 없이 하지 학교에 마세요. 증축을 하겠다 그런 분주 확보 거잖아요. 없이 증축하지 마세요. 내가 다시 한 번 얘기 드리는데 아니면 저희 학부모들한테 사인 다 받고 돈이 다 그쪽에서 하세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2년 전에도 그 부지 그것 때문에도 난리 쳐가지고 간신히 중학교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수직 증축, 수평 증축 얘기가 왜 나옵니까? 좀 위원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내가 얘기한 거를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증축 정말 꼭 필요로 합니까라고 여쭤봤을 때 고충 지역구에 하여튼 5개 학급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안 여쭤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견 하나만 말씀드리겠다고 했어요. 저희 증축하지 마시라고 그것만 얘기 드리고 더 이상 저 계획이 계속 듣고만 있었잖아요. 아니 근데 정책 허가 안 하고는 운영위원장님이 혼자 결정하실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저는 이제 그러니까 운영위원장으로서 얘기를 드린 거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학부모들 학교에서- 엄청 대단하고 다 하세요. 학교에서 학부모님들하고 운영위원장님 목표는 좀 상의하세요. 상의 다 한 게 저는 증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학교랑 협의를 해서 부지 확보하고 오세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의견을 최대한도로 존중해서 학교 의견을 따르겠다니까. 저는 하나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쭤보면 그런 얘기를 하실 필요 없잖아요. 신곡중학교 이제 증축과 관련해서 만약에 얘기를 하시려고 하신다면 누구랑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학교에 가서 교장 선생님 모시고 말씀을 드리죠. 교장 저희가 그게 결정을 교장 선생님하고만 하는 저희 저희가 학교는 교장 선생님 교사들이 하는 게 하면 아니에요. 당연히 학교는 운영위원회하고 상의해서 하겠죠. 거기에는 학부모 저기 그 지금 말씀은 그냥 학교장 선생님하고 결정을 하겠다는 뉘앙스로만 아닙니다. 들리지가 않아요. 그럼 저희 아니 분명히 학교 공동체라고 말씀하셨죠. 자, 얘기 드릴게요. 저희 1기 운영위 회의를 엊그저께 했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저희 교장선생님하고 저희 운영위원들하고 다 회의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수요일날 이거 잡힌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의견을 조율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나중에 저희 교장선생님하고도 통화해보세요. 첫 번째, 증축하지 마라. 두 번째, 정말 증축을 하게 된다면은 안에다가 수직이나 수평이나 그거 절대 반대입니다. 그래서 안 돼요. 그렇습니다. 자, 알았습니다. 또 과장님. 뵙겠습니다. 제가 논의가 진전이 되려면 솔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뭐냐면 제가 최초에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증축이 있느냐 없느냐로 물어봤잖아요. 그걸 운영위원장님이 적어도 5번 이상 확인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증축하겠다 라고 한 얘기를 안 하셨어요. 정확하게 입장을. 증축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회적으로 돌려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재차 제가 확인한 거예요.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입장을 얘기해서 적어도 논의는 제가 생각할 때 학교 측에서는 운영위원장님 얘기하셨지만 부지를 더 확보하면 가능하다까지는 얘기를 해주신 거 아니에요. 지금 또 아니, 추가적으로. 지금 그러면 제가 그러면 일부 이해를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네, 제가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아까나 지금이랑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부 이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좀 근데 지금 논의가 의원님이 지금 저한테 말 솔직하게 하시라고 했잖아요. 지금. 제가 재차 물어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똑같은 지금 화내시잖아요. 제가 말을 했다고? 아니 학부모 측에서 화내시잖아요. 과장님이 지금 그 얘기는 말씀을 얘기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입장들이 최초에 얘기했던 것과 다르다는 뉘앙스를 느끼시기 때문에 화를 내시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들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여기 똑같이 얘기 듣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제가 과장님 하신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니 잠깐. 네. 아니 그렇게 느끼신 거예요? 네. 저희는 아까 얘기하고 지금 얘기 아니, 다르다고 지금 어떻게 네. 얘기하냐면요. 안 하시고 네, 증축 안 하고 하여튼 5개가 필요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협의 중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어디까지 협의됐냐. 그래서 제가 여기도 이기성 팀장님께도 어떻게까지 협의됐냐. 여기하고 이렇게 얘기 주고 아직 교육청에서는 요 얘기만 들었다. 5개 학급이 필요하다. 그게 다였어요. 자, 제가 더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면 입장이 곤란하기 때문에 네? 더 개별적으로 진도 나간 것들까지 다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서로가 곤란하기 때문에 여기는 노멀하게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들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더 깊이 있게 진행된 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는 것들도 있을 거라고 봐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논의에 대해서 조금 더 진전을 시켜 나가려면
서로가 열어놓고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아니 그리고 지금 의원님 그렇게 네네.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아니 그러면 오해를 그럼 아까 오해하시는 아까는 증축이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신곡충에 대해서 증축은 얘기 안 하셨습니다. 아니 제가 언제 저희가 아니, 위원장님이 다섯- 증축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증축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니 아까 우리 위원장 우리 운영위원장님 자, 그러면은- 하시다고 미래위원장님한테는 소통 안 하신다고 하셨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마지막입니다죠. 이거 신곡중학교 그 5개를 저희 신곡중학교에 5개를 증축을 이래됐던 저래든 간에 5개를 증축을 하시려는 그 의견을 이쪽에 넘기신 겁니까? 네. 자, 아까 말씀이 틀리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상태 다시 그러면 얘기할까요? 저희 신곡중학교 첫 번째 증축하지 마십시오. 근데 만약에 증축을 정하고 싶다면은 부지 확보하세요. 그거 아니고서는 저희 학부모들 전부 다 들고 일어났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디까지 가? 안에 얘기를 하지 마세요. 분명히 얘기 들었어요. 자꾸 그렇게 좀 자꾸 그게 아니고 하지 마세요. 자꾸 그게 아니고 저희는 분명히 입장을 분명히 표명을 했습니다. 증축이요. 저희 와보셔서 아시잖아요, 팀장님도. 더 이상 증축할 공간 있습니까? 저희 신곡중학교에? 학교 건축물은 수평 수직 증축이 가능하고 수직 증축, 수평 증축 그 근거 자료. 가능합니다. 저희 지금 현재 위에 옥상에 그렇게 했는데 수직 증축 가능하다고요? 제가 가능하다고 드리는 말씀은 지금 뭐 시목 중에 뭐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신곡중 증축이 가능하냐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얘기가 아니죠. 신곡 중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곡중 증축하지 마시라고요. 수평 신곡 중에 증축 지금 선생님과 분들이 안전하게 되냐고요. 2년 전에요. 이거 소방법 안으라고 한 달이 딜레이되고 그 난리들을 제가 보셨던 그 당시 위원장님하고 경찰서부터 시작해서 또 뭐 얘기하고 인허가 받고 외야 스프링클러 그것 때문에도 난리가 나고 그때 그랬었어요. 그거 나중에 그 관계 주무관님 다 한번 여쭤보세요. 다른 데 이동하셨던데. 자, 그렇게 해서 억지로 증축을 만든 거예요. 이제 공간이 없어요. 아쉽게도 신국중학교에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위원장님 혼자 결정하실 일이 아니고 그거는 저희가 위원장님이 운영해서 다 얘기를 하고 지금 제가 전달을 드린 겁니다. 예. 나중에 저희 교장선생님이 진짜 한번 얘기할 들어보세요. 아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는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또 다른 입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시나 본데 그럴 일이 없다고요. 반대는 안 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네, 안 하신다. 그러니까 네. 그냥 반대하니까 안 한다. 반대는 안 해요. 네. 그러면 안 하신다고. 그럼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반대했잖아요. 저희가.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충청 안 하시냐고. 그러니까 지금 학교 입장을 말하잖아요. 자, 반대라고. 그만. 자, 잠깐만요. 마무리를 31분. 네, 의원님께서 마무리하고. 네네. 아니,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 지금과 같은 말씀을 아까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반대를 하면 안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안 하겠다라는 말, 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안 하겠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왜냐하면 다 반대하시니까. 운영위원장. 뭐 근데 그거를 네.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공식적인 입장이라고요. 그걸 공문으로 보내드릴까요? 자, 사회자 지금 얘기를 좀 학교에서 그러니까 위원장님이시니까 학교 가셔가지고 교장선생님들 다 학교 공동체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렇게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는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 혹시 저기요 알겠습니다. 하면 우리 안 하겠다는 네, 그 절차 받겠습니다. 근데 자. 왜 다른 소리 한다고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마무리 좀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운영위원장님은 그냥 개인의 발언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개인적으로 참석하신 게 아니라고 봐요. 다 공적인 기관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출직 위원으로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고요. 개인 5강으로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운영위원장님으로서 왔기 때문에 학교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논의가 충분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얘기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에요. 몇 달, 아니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얘기가 나왔던 거기 때문에 지금 개인적인 소견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또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반대한다라고 한다면 안 하시겠다는 얘기를 재차 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안 하는 거구나, 증축 없구나 이렇게 이해하신 거고요. 저도 제가 마무리 할 거예요.
더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요. 자, 그런데 최초에 교육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적어도 논의를 열어놓으셔야 돼요. 논의의 여지를 열어놓으셔야 되는데 이미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논의가 더 진전이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중축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들을 중축이 없다라고 하시니까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없다라고 하시면 자충수를 두신 거예요. 논의는 더 해야 된다 라고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잠깐 진짜 죄송한데 요거 다 녹취돼 있잖아요. 네. 예.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저도 애 키우는 부모로서 애들 교육 여건이 좋아지는 대전제는 이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 오셨다가 제가 듣기로는 과장님 하신 말씀은 교육청에 합격했는데 합격 안 하는 건 이렇게 정축을 안 하겠다. 예. 그 대신에 그래 되면 결국은 각급의 인원수가 한두 명씩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들었다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감이 절대 안 된다고 또 계속 예, 그래 들은 건데 지금 저기 왜냐면 과장님 좀 힘들게 과장님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막 속된 말로 하면 왜 거짓말하는 이런 거 아니, 거짓말 했던 얘기 아니에요. 거짓말 때만 표현을 하잖아요. 서로 기분이 안 나서 실사가 그렇게 그거에 투시다 그래 말씀드리는 좀난 녹취돼 있으니까요. 네. 참고로 저희는 3년 4년 전부터 계속 이거 저는, 쓰고 싸웠습니다. 저는 이제 논의가 진전되길 바라는 거예요.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를 그대로 얘기를 하셔서 어렵다, 중축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서 수평 중축을 해야 될 것인지 수직 중축을 해야 될 것인지 수직 중축은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셨고 부지를 확보하면 가능하다. 최소한 신설을 하면 좋은데 최대의 어떤 좋은 조건은 신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정말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부지 확보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을 학부모님들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중축이 있느냐 없다라고 하셨어요. 학부모님이 반대하시면 학교 측에서 반대하면 안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논의가 없는 거예요. 진전이 안 되는 겁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중축을 수직은 안 됩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기 때문에 몇 번 공사 중에도 그건 무리수가 있는 거예요. 안전의 문제도 있고요. 부지를 새로운 곳을 확보하면 돈이 좀 들더라도 아까 학부모님 운영위원장님들 말씀하셨잖아요. 환경을 아이들에게 좋게 만들어줘야 될 거 우리 책임이라고. 그래서 부지를 더 확보하면 그나마 좋은데 그나마 그래도 그것은 수용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논의들이 좀 저는 이번에 힘들게 어렵게 모였기 때문에 그런 진전을 좀 하길 바랬는데 적어도 돈이 문제다. 조합 측에서 예산이 이거밖에 없다. 그렇다면 각출을 하셔야죠. 기관에서. 교육청에서 일부 부담하시고 또 기포시에서도 일부 부담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예산에 대한 진전 문제까지도 어떻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확인하시고 서로가 양보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 기관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좀 더 좋은 조건에 교실을 5개 교실을 더 만들어내는 것을 부지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저는 만들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게 목적이었던 거죠. 근데 논의가 자꾸만 원점으로 돌고 돌아서 거의 90분, 100분 가까이 얘기가 됐는데요. 진전 없이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같고요. 네. 더 짧게 우리 과장님 얘기 한 말씀 더 마무리해 주세요. 그 부지 문제까지 말씀하실 때 글쎄요 이런 그 얘기를 또 지금 하면은 부지를 더 구입을 해서 교실을 줄 수는 없다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고 다시 한번 말씀. 왜 할 수 없는 거예요? 부지 확보를 짓지 마세요. 왜 부지 확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부지는 아까 말씀드렸지 왼쪽에 올라가는데 거기가 급경사라 비울 수도 없고 어디 빙빙 둘러도 질 데가 없어요. 질 데가 없고 시에서 부지가 일정하게 제가 얘기 듣기로는 시에서도 일정한 부지를 확보하는 것에 대한 안을 제시한 걸로까지 알고 있어요. 시에서 없어요. 저희도 그런 안을 팀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선은
구조상으로 사전 협의를 한 거고 공식적으로 간 건 아니에요. 구두는 얘기하셨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게 그 공식적 공문으로 저희가 문서로 가고 그런 상황인데 공식적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네. 부지를 어디를 더 구두로 말씀하셨습니까? 우선은 그 부지는 그러니까 그 신곡중학교의 그 자치 부분을 그때 한번 얘기를 한 건데 네. 그곳에서도 우선은 이제 구체적인 그 저희도 그 건축 설계 아니라든가 이런 걸 떠서 간 게 아니라 대략적인 그 토지 이용계획만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네. 구체적인 협의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구체적인 협의가 되려면 거기에 구체적으로 그 구조 안전이라든가 건축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된 상태에서 이제 검토가 가능할 것 같다는 걸 그때 회의가 됐었어요. 어쨌든 구두로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그리고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거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그 구체적인 건축 계획이 나와야지 이 협의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건축 계획이 그러니까 건축 계획은 조합에서 아니 그게 없는 상황이 없으니까 그게 협의가 좀 더 진전이 안 된 상황이죠. 그리고 아예 아예 안 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아예 안 되는 걸로 보자는 거 이거 말하는 거 이렇게 나와서 예, 예. 이렇게 좀 홍보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제 뭐 얘기 그래서 부지를 확보해서 증축하는 부분이 저희가 다 방패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얘기가 그럼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얘기가. 그러면 이렇게 뭐 저도 아까 언성 높인 거는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증축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얘기가 다 끝난 거예요. 지금 신고중학교 증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하지 마. 부분을 네, 저희 분명히 의견 다 얘기 드렸고 현장에 와보시면 아실 거예요. 증축이 안 되는 이유를 현장에 진짜 와보시면 아세요.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을 학교에서 운영인다는 학교 교장 선생님도 있잖아요. 교장 선생님이 저희 충분히 다 회의하고 지금 오늘 가서 그렇게 교장 선생님도 직접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저한테도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네. 협의를 하셔가지고 협의는 다 저희는 했고요. 그 최종 결론 아니면 우리랑 같이 협의해서 네. 그래서 나는 증축을 안 하겠다는 네, 그 지금 저희는 다른 방법을 못 부족이나 그 말인데 내가 어떻게 다른 말을 한 적도 없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공문 하나만 교육장님한테 보내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네요. 저희 그 회의 그 학교 측 다시 이제 얘기를 해서 아니 공문은 안 하시죠. 아니 서로 또 문서가 또 필요하실 거잖아요. 공문을 보내줘야 가장 깔끔하죠. 아니 지금 그리고도 답은 받아야 아니 돼요. 지금 그 서로 얘기를 해달라는 부분을 다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예, 왜냐면은 아니 저희는 분명히 얘기는 다 의사표시로 다 했지 않습니까? 부지 확보 없이 결론은 제가 마지막 가서도 이 얘기까지도 들었잖아요. 부지 확보 없이는 들어오지 마시라고. 알았으니까 그러면은 알았다고 분명히 아니요, 하셨습니다. 저기 그러면 이제 그러면 분명 제가 아니요, 물어볼 필요도 굳이 없고. 합동 못한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죠. 예.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네, 상임위 공식적으로 하고 부지 확보 없이 운영위원회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학교장님 사정이 있어서 세상을 반대하면 안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반대하면 안 하신다고 하셨고 그럼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신곡중에 이제 반대 뭐- 공문 보내고 자, 안 하면 되잖아요. 네. 일단은 뭐 긴 시간 동안 논의 나눴고요. 어쨌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서로 입장들을 저는 이 투명한 듯하지만 벽이 있는 요 유리벽과 같은 느낌이 드네요. 서로가 알 것 같지만 알 수 없는 그런 느낌으로 결론이 나오는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서로의 입장들이 어떤 정도의 벽이 있는지를 부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체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선출직도 있고 시행사도 있고 조합도 있고요, 교육청도 있고 김포시도 있고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는 입장이죠. 여기가 이 자리를 통해서 서로의 입장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셨으니까 이후에 각자 돌아가셔서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 나가야 될지 원점에서 다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의미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나마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고생하셨고요.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